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시, 선생님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품 주로 그 명제는 선택을 그 일상적 이미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 24시간이라고 그러면은 꿈속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전시는 그런 어떤 그 몽환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꿈의 세계야말로 그 현실 세계다. 그걸 뭐 어떻게 꿈은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꿈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이제 몽환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상적 이미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 이용해 가지고서 이동을 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모든 것이 다 그 미술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제 작품은 이제 도시적인 그런 작품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런 도시뿐만이 아니고 농촌이라든지 뭐 들에 나가서 풀 한 폭이라도 저는 소홀히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있고, 여기는 이런 그 연립주택의 아파트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뭐 하늘도 보이고, 이런 그 모든 그 물체들이 다 저는 그 조형 요소로서 그 늘 생각하고 그걸 늘 보고 또 연마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난 형태고, 그러면 그 내면적인 세계는 뭐냐? 그럴 때 저는 그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 작품까지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도 절 보고 놀란 게, 이러한 일상적 이미지에서 나오는 어떤 형상들이 거의가 다 문명 비판적인 요소, 그런 문명 비판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이제 인상주의, 우리가 인상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10년은 좀 더 되지만 20, 30년 동안에 과거 한 몇백 년치의 그 변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바로 인상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주의의 그 화가들이 그 느끼는 것이, 그동안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것들이 바로 이제 몇십 년 동안에 후딱 이루어지니까, 그 한편으로는 잘 되기도 했지만은 화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 인상주의의 주된 목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면서도 그 작가 당시에는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허무주의가 그 작품 속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작품이 그런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가 보고 주변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 은연중에 그 내면 세계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품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인상주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 작품의 어떤 그 형식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아주 간편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그 내면 세계를 중요시하는 그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어떤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그 문학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이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데, 제가 왜 모더니즘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 은사분들, 물방울 작가 김창현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창섭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모더니즘의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권 내에서
저도 이제 그 모더니즘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다양하게 컨템포러리 쪽으로 이제 가지만은, 저는 모더니즘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런 어떤 내면 세계에 대한 표출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붉은색의 구조물, 이런 것들이 주로 건축물의 찌꺼기라든지 뭐 그 사물들, 그런 현대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구조물들입니다. 구조물들이 어떤 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어떤 거는 다시 생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은 그 우주를 뜻하는 좀 이게 공간을 이제 멀리 했고, 여기에 녹색 기운이 들어갑니다. 녹색의 어떤 풀포기 같은 게 들어갔는데,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 순환에 한쪽에 무너지고 생성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주는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작품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관람자들이, 감상자들이 선생님 작품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얻어가시길 바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추상 계열의 작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작품 보시다시피 추상이 아니고 구상적인 어떤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구상성 있는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작가가 작품하고서 만나고 또 일반 대중하고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본인과의 소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객을 위해서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에서 이제 인간이 조금 이제 뽐내는, 속된 말로 이제 잘난 척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낙서처럼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결국은 낙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분진,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인간이 너무나 요즘에 거칠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분히 문명 비판적인 요소를 관객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이런 작품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스승님을 멘토로 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직접 배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외국의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얻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상화 선생님, 지금 아주 원로 작가신데 연세도 90이 넘고, 그분의 어떤 요 구체적인 테크닉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구조물들, 요걸 다시 보면은 요거 사각의 경기장, 사각의 투기장, 곤투 투기장 같은 요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작은 사각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것이 현대 인간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낡아서 뭐 곰팡이가 쓸 때까지 이러한 공간을 그렸고, 거기에 새라든지 인간의 어떤 고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정상화 선생님의 그런 밀도 있는 그런 공간 구성, 그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뒤에 전시된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특별히 주로 이제 딴 작품들은 아크릴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유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유화로 제작한 이유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발색에 있어서 조금 더 선명도가 조금 더 높고 밀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재료를 썼고요. 요 안에 이제 내용들은 제가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조금은 이제 거친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표현주의적인 이런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6.25 전쟁, 저도 6.25 전쟁 근래에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해서 오게 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력인데 그래서 이런 주황색의 어떤 그분들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뭐랄까 생명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녹색의 아주 거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잡초 같은 그렇지만은 생명력이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뒤에 작품 설명도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 작품은 제가 얼마 전까지 종이접기 협회 고문을 맡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형태들이 종이접기의 모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비쳐 내려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자연의 모든 만물 그런 것들은 다 조형의 소재가 되고 거기에 이제 내 마음과 어울려서 어떻게 이제 구체성을 띠느냐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종이접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 무슨 판잣집에 있어서나 이런 도형에 있어서나 아니면 무슨 나뭇잎파리 이런 데서도 아름다운 조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앞으로 저는 그런 어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나타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보다 더 어떤 많은 대중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음악을 틀면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라든지 오보에 협주곡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더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작품, 좀 더 그런 그렇게 해서 전파가 많이 되는 음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물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모니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 작품 중에서 아주 특별히 제가 아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구조물들은 주로 판잣집입니다. 요 판잣집을 그리게 된 이유가 제가 아주 한때는 집이 어려워가지고 산동네 작은 마을에서 먹고 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집들 보면은 그림의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삭막하지가 않고
이웃끼리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데 그 살면서도 전혀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같이 뭐 딱 떡도 논아 먹고 여기 보면 이제 집들 요게 뭐 정자 모양의 집, 그 다음에 여기 새, 그 다음에 나무 줄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지만 좀 상당히 거칠죠. 거친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어떤 생활보다도 그 아주 작고 누추하지만은 그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전 늘 동경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류의 작품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1947년이니까 6.25 전쟁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 중간에 태어나 가지고 6.25 그다음에 4.19, 5.16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그 미술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배재 중학교 때 전상범 선생님이라고 이제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미술실에서 너 그림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로 미술실에 가서 그림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약 30여 년 동안 그런 어떤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삼명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가서 89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프랑스의 비용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들린 적이 있는 교수인데 그분이 했던 강의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뭐가 절실해서 이런 형상을 그렸느냐. 제가 그 전까지는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저 자신도 그렇게 절실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림이 이게 뭐 그릴만 하다, 뭐 구도가 좋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의 얘기는 네가 절실하지도 않은 걸 남이 뭐 얼만큼 봐주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조형적으로 얘기하면은 필연성, 작품에서는 필연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귀국 후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미술학교를 나와서 프랑스도 유학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이제 많은 책이나 좋은 영화, 연극,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내면 세계를 충실히 하면서 또 외형적으로도 아주 성실한 그런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